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민우입니다.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죠. 근데 이 먹는 즐거움만큼이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 모두 오늘 아침에 다 느끼셨을 쾌변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변비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괴로움, 찝찝함 이런 것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 못할 고민의 해결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이덕철 교수님 모셔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덕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제목 듣고 저뿐만 아니라 반가우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강연 들으면 변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김민우 씨도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신 적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변비로 고생할 때마다 변비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요,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잘 지키시면요, 변비 탈출, 쾌변 건강법을 이루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도 100세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교수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장 기능과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현대의학에서는요, 이 장하고 우리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장 건강하고 우리 전체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좀 우리 변비가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변비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한 번쯤은 경험은 고통당해본 그런 증상일 텐데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정서불안이라든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인의 경우는요, 정말 변을 보지 못해서 장폐쇄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될 수도 있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10일 정도까지 변을 보지 못했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 변비에 약이 없으면 살지 못했다고 그러시는 분 진료실에서 많이 뵀거든요. 여행만 떠나면 잠자리 바뀌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렇게 변 잘 못 보시는 분,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한번 좀 통계를 보면요, 한 70% 정도는 변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도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흔히 많이 보긴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요, 한 33.7%? 그러니까 거의 3명에 1명 정도가 이제 고생하신 거고요. 남자는 요 절반 정도 됩니다. 16%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또 그 스트레스 많은 여대생들 77% 이상이 최근에 6개월 이내 변비로 고생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변비가 왜 생기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이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위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신호를 보내줘 가지고 장 운동을 갖다 촉진시켜줘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장에 항문 주위에 괄약근을 갖다가 느슨하게 만들면서 배출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런 신경이 좀 둔해지면은 자꾸 변비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이거는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극이 자꾸 무시되면서 이게 둔해져 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런 자극이 약해져서 음식이 잘 아래로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신체 활동하고 장 운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늘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누워있기만 하면요, 장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요, 식사량이 적을 때
다이어트 할 때, 그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이제 자율신경이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약제 같은 것도 이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일단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또 변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어떤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내가 정말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변비인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횟수겠죠. 얼마 만에 한 번 변을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요. 일주일에 2번 이하 변을 보면 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변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변을 볼 때 힘을 주거나 변을 다 봤는데도 이렇게 시원치가 않고 개운치가 않다고 말씀하셨댔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뭔가 직장에 이렇게 변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항문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항문 폐쇄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변비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변비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 안 되면 뭐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좀 파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심할 때는 그 방법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변비다. 요것이 한 3개월 이내에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속될 때 변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변비의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변비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비로 고생하지만은 어떤 타입인지를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치료할 때 훨씬 더 좋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서행성 변비라고 그래요. 서행성 변비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는 하루 이틀 새 음식이 이렇게 항문으로 대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변 보는 횟수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잖아요. 대개 이런 경우가 이렇게 그 신경이 예민하지 않고 자꾸 무뎌졌을 때 아래로 음식을 내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섬유소 같은 걸 너무나 많이 먹으면요, 잘 내려보내질 못하는데 자꾸 섬유소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쌓여가지고 오히려 장폐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우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가야지 막 뭐든 많이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되는 어떤 변비 타입이 있는데 이걸 경련성 변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게 장이 경련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스트레스라든지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생활 습관만 교정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직장에 변이 차 있는 것 같은데 항문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거, 꽉 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변이가 느껴지면은 그 항문의 괄약근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신경이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완화 요법도 하면서 운동을 하고 하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3가지 타입이 있다. 일단 그렇게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서행성 변비인지 장에서 그 우리 음식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래 걸렸는지 아닌지요? 이거 아는 힌트가 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변을. 그래서 조금 변도 한번 좀 봐보시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은 염소똥처럼 나오는 거 있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조금 나오고 마는 거. 이 부분은 이게 서행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 통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그거보다 조금 그 시간이 덜 걸리는 것이 소세지 같은데 위에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적나라하죠. 그 다음에 소세지 같은데 이게 그 홈이 파 있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소세지 같이 나오면은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렇지도 않고 다 흐트러져 있는데도 변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변 보는데도
이런 경우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문이라는 걸 해보면 본인은 변비라고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는 변비가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과민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염도 이렇게 우리 장이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막 빨리 움직였다 늦게 움직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특징적으로 복통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변비가 있을 때 대장암 때문에 변비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0세가 넘어갔는데 새로 생긴 변비, 요게 위험 사인이에요. 요게 50세가 넘어갔는데 주로 이렇게 젊었을 때 나타나는 거가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피가 나올 때, 물론이죠. 요건 잘 알고 계시죠. 대장암의 좀 위험 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빈혈이 있을 때, 그리고는 변에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어요. 사실은 변의 굵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빈혈의 경우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환자도 한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뭐 좀 변비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검사를 해봤더니 빈혈이 계셨댔어요. 남자분인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철문제 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그게 빈혈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암이 있었댔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발견돼서 이렇게 잘 치료가 되면 훨씬 더 이게 좋죠. 이렇게 빨리 발견되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비 증상이 있을 때 50대 이상이 새로 생겼거나 피가 나거나 체중이 감소되거나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변 굵기가 달라졌을 때는 꼭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변비 퇴출에 대해서 6가지 생활 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5분 더 자는 대신에 아침밥을 드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아침밥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자극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극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연구자가 벌써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 그 장치를 하고서 봤더니 아침나절에 굉장히 장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먹으면 더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잘 사용을 해서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변이가 느끼게끔 잘 생각해 보시고, 변이가 느낄 때 빨리 이제 화장실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있죠. 황금 시간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것만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변비 퇴출을 위해서는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될 때도 골든 타임.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바삐 그냥 직장에 가시지 마시고 식사를 하고 조금 있다 보면은 변이가 느껴질 때 얼른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문 괄약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변이 잘 배출되게 되면서 아주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냥 더부룩하면서 이렇게 하루 일이 잘 안 되죠.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꼭 한번 5분 더 자는 대신에 아침밥을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만성 변비 환자에게 식이섬유를 이렇게 잘 먹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20에서 25g 정도를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데요. 그거 한번 좀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세요. 그게 한 반 사발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막 먹으면은 또 그것이 잘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가스 나오고 그러면서 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잘 관통이 안 되는데 또 이걸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서서히 증량을 시켜 달라는 거고요. 섬유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시마나 미역이나 이런 거죠. 해조류. 그리고 채소는 다 좋은데 채소 중에서도 쑥철이 조금 진한 거는 같던데 이렇게 향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하다고 돼 있죠. 그리고는 현미, 보리, 고구마 이런 것들, 콩, 수수 이런 잡곡밥, 이렇게 밥을 할 때 굉장히 잡곡을 50% 넘게
이렇게 잘 섞어서 드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맛을 들였더니요. 이제 백미는 못 먹겠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가장 이게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과일 중에서는 껍질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이것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궈놨다가 닦을 때 농약이 제일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채 먹는 것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영양소도 많고요. 그래서 농약만 괜찮다면은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식품 중에서 이렇게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거 좀 더 건강에 안 좋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식품들, 육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변비를 더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 어머니한테도 좀 들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거 그 의학적인 잡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다 선조들이 다 알고 계신 거야. 떫은 감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탄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 바나나도 덜 익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변비가 아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플러스 이제 그 떫은 것만 좀 피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을 때 이렇게 유산균 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유산균이 뭐 이렇게 너무나 신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구르트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요 문제는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뭐 어떤 땐 좋게 나오고 어떤 땐 그렇지 않게 나오고 이래요. 그리고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유산균이 잘 듣는 사람은 굉장히 잘 듣는데 그렇지가 않은 사람은 또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산균을 먹어서 건강에 해될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한번 유산균을 드셔서 자신의 효과가 어떤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요거 잘 듣기만 하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건강도 좋아지고 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발효식품 중에서 뭐 청국장 같은 게 이제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청국장 좀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이제 음식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자. 세 번째는 물이죠, 물. 물은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를 좀 마시십시오. 왜냐면은 이것도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서 변비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는요. 물을 안 먹어서 변비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변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딱딱해지는 걸 갖다가 좀 막아주기 때문에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셨을 때 문제가 되는 어떤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콩팥이 이상이 있거나 심장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또 너무나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수분 섭취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 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잘 드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이죠, 운동. 운동이 왜 좋을까요? 운동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의지하고 관계가 없이 신경이 좀 더 장운동을 조절해 주는 건데 이것이 좀 엉켜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컴퓨터는 어떡하죠? 리셋을 눌러가지고 다시 새롭게 키죠. 그런 것처럼 이 장을 좀 막 흔들어 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신경이 조화가 깨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걸을 때도 좀 장을 출렁출렁하게 걸으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장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뭐 그 전례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 검증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연구팀에서 이것도 장 마사지를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 장 마사지도 뭘까요? 이렇게 자꾸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장하고 복벽하고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자극을 자꾸 주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꼭 좀 꾸준한 운동 하십시오가 네 번째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화장실에 변이 이렇게 해서 잘 안 나올 때 계속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그냥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10분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이렇게 느껴서 갔는데 그 변이가 사라지면서,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장 운동이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졌을 때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조금 다른 물 한 컵을 드신다든지 활동을 하다가 변이가 있을 때 얼른 다시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변이가 있을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꾸 무시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이렇게 변의 자극이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이것이 화장실에 있는 태도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35도의 기적 그렇게 이제 누군가는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직장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변 볼 때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우리 푸세식이 재래식이 가장 좋은 건데, 앞으로 이렇게 조금 숙이면서 이렇게 로댕, 생각하는 로댕 조각 있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을 갖다 그렇게 한 35도 정도 되게, 이게 상체하고 다리, 하체하고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될 때는 바닥에다가요, 바닥에다가 한 15cm 정도 되는 발판을 이렇게 놓아주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변비로 고생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변을 보면 되는 것이죠. 변비를 참지 않고 계속 오래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냐면요. 장이 좀 이렇게 장폐색, 대장 개실, 궤양, 천공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뇌졸중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2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비 때문에 또 생기는 것이 치질이잖아요. 치질도 이렇게 생겨서 더 많이 고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 습관 잘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변비약을 써야 되는데요. 변비약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달리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약을 쓸 때는 한번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더 이제 악화되지 않고 또 효과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장 건강 잘 하시고, 우리를 고통 주는 별거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변비 탈출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연은 언제나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질문이 많아요. 네. 아침 식사를 꼭 네. 먹으라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바쁘게 출근하시는 직장인들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뭔가 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정시간이 없으시면요, 조금 따뜻한 물 한 컵도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돼 있고요. 그리고는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드시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도 좀 너무나 서둘러서 이렇게 출근 시간에 맞추면은 모든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은 여유 있게 부지런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변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앞서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노인성 변비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장 운동이 더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서행성 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운동을 먼저 운동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은 자꾸 걷는 운동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채소도 좀 드셔야죠. 너무나 많이 드시면은 장 운동이 떨어질 때 또 이것이 장 폐색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적당히 변이 무른 상태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 수분 섭취도요. 가능하면은 좀 잘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는요, 노인성 변비 때는 장 운동을 좀 자극해주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약을 좀 함께 쓰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변이 나오지 않으면 돌처럼 이렇게 땅땅하게 뭉쳐져 가지고요 노인의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미리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투약 받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듣고 변비 탈출의 소망을 가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어떤 주제로 강연 준비하시나요? 네, 요즘 날씨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요 걷기와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